자, 오늘 해볼 내용은 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초반에 내 교재 초반에 뭐 이렇게 농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몰농도 몰랄농도 뭐 이런 것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아실 테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건 한번 해봅시다. 거기 첫 번째 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액과 관련돼서 중요한 농도 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몰 랄러티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몰 농도. 자,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몰수의 기본 단위가 몰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기본 단위는 리터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M으로 쓰고 읽을 때 그냥 몰 농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 레러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 번역은 몰랄 농도입니다. 이렇게 뭐 영어로 썼을 때 좀 철자가 비슷한데 그걸 이제 번역으로 몰농도, 몰랄농도 이렇게 나타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는 용질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용질의 몰수의 기본 단위가 몰, 그 다음에 질량의 기본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몰랄 농도는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뭐 쓸 때 그냥 1몰 퍼 킬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기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농도하고 몰랄 농도라는 게 있는데 정의가 이렇고 이렇다. 정의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100% 편의상 정해진 거라서 그냥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소리 잘 들려요? 하나, 영현, 지원, 서준, 은재, 서구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오케이. 그거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잘 안 들리고 이러면 학원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교재 49페이지에 그 용액의 이상적 고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이상 용액을 여기 세 번째 다룰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울의 법칙은 바로 이상 용액,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라울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법칙은 이게 경험적이어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칙이 나오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뭔지 그냥 돌돌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때 그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상용액에 대한 그 이렇게 정성적 정의가 있긴 하거든요. 교재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정해진 수식으로 표현이 잘 되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과 라울의 법칙은 서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 잘 만족되면 이상용액이고 이상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고 뭐 좀 더 정확한 정의는 뭐 49페이지 왼쪽에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쓰여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뭐 학교에서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라울의 법칙 정도 기억하시고 그 라울의 법칙이 이상용액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울의 법칙이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라울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용액 상황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뭐가 필요하냐면 밀폐 그릇. 닫힌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아래쪽에 그 A 성분이라는 거 하고 B 성분이 섞여서 액체로 용액을 잘 이루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어떤 녀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발을 하고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녀석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응축이 되면서 A, B가 섞여 있는 녀석의 그 액체로 되어 있는 용액에 대해서 A하고 B가 이렇게 증기로 섞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A하고 B가 섞여 액체 용액을 이루고 그 다음 A하고 B가 섞여 혼합 증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혼합 용액, 혼합 증기가 된 상태에서 이때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이 A 성분에다가 XA, B 성분에다가 XB라고 표현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 XA하고 XB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액체 상태에서 몰 분율을 XA, XB라고 하겠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몰 분율. 깜짝이야. 자기는 왜 왔어요?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학원으로 발길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재는 가져왔어요? 그래요. 은재죠, 은재. 아니, 맞춰볼게. 잠깐 가만 있어. 서준이. 그래, 서준이. 그렇지. 은재는 어디 이만하네. 그렇죠. 그래. 그래, 맞아. 책 가져왔죠? 서준. 서준 아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들어갔다가 확인만 했구나. 여러분 서준이 와 있거든요. 서준 왔음. 왜 왔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서준 왔어요. 그래서 그거 소리 잘 안 들리고 이상하면 서준이한테 카톡 좀 해주세요. 좀 고마워요. 와줘서.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하고 이제 B가 섞여 있는데 A와 B 각각의 액체상 몰 분율을 XA, X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하면 이때 또 A하고 B 사이에 YA, YB라고 하는 것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얘는 기체 상태. 기체상
몰 분율. 요거를 YA, Y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는 A하고 B의 몰 분율을 XA, XB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증발이 된 증기에서는 각각의 몰 분율을 YA, Y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PA, PB를 정할 텐데 이 PA하고 PB는 바로 이 기체 상태에서 A하고 B의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PA, PB는 여기에 있는 이 증기상, 뭐 기체라고 해도 좋고 증기라고 해도 좋아요. 증기상에서 각 성분의 몰 분율, 뭔 몰 분율? 부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여기에서 하나 따져볼 게 있는데 또 하나 또 이제 뭐 따져본다고 할까? 뭐 이때 또 어떤 항을 하나 정할 거냐면요. PA 백설표. 그 다음 PB 백설표. 요걸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A 백설표, PB 백설표 이게 뭐냐? 어디 갔어? 지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쓰자. 자, 그다음 여기에서 PA 백설표, PB 백설표 라고 쓰고, 자, 이것의 의미는 얘들의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입니다. 저번 수업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A라는 성분하고 B라는 성분이 어쨌건 각각이 순수하게 있을 때의 증기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이 순수 상태 증기압을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로그 P 백설표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그 다음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자,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어제 했던 겁니다. 자, 순수한 상태의 어떤 녀석의 증기압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A에 대한 거라면 A란 녀석의 순수한 증기압은 A란 녀석의 증발 엔탈피, A란 녀석의 증발 엔트로피로 증기압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B라고 하면 B란 녀석의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로 이 증기압이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했던 그 수식 각각으로 표현되는 순수 상태 증기압을 요래 각각 표현했습니다. 요 A하고 B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어쨌거나 이 부분, 뭐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뭐 그냥 보통 상수가 된다고요. 크게 변하질 않아요. 이게 보통 상수예요. 물론 얘들도 온도가 심하게 변하면 약간 변하는데 뭐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녀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 상태 증기압은 뭐다? 바로 온도에 대한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거의 일정하고 고기 일정하다고 하니까 온도에 대한 함수로 증기압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이구 깜짝. 건우? 건우 맞죠? 건우 웬일이에요? 건우도 집에서 그냥 온 거예요? 고마워요. 교재 가져왔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서준이하고는 아는 사이죠? 그래요. 근데 여기 둘이 대면대면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물질의 증기압이 온도에 대한 함수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한번 잠깐 여기서 수리적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이 순수한 물질의 증기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 부분, 이게 부호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흡열해 가지고 얘가 플러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증발 과정은 또한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이 엔트로피가 또 항상 플러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덜렁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이거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로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순수 상태 증기압 여기다 이제 1 이렇게 써보자. 이 순수 상태 증기압을 보시면은 이때 이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그 증기압이 항상 증가한다. 요거 어제도 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수리적인 의미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1. 모든 액체는 그게 A가 됐건 B가 됐건 순수한 액체라고 합시다. 는 증기압이 증가합니다. 뭐 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자, 이게 여기서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 우주의 모든 순수한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증가합니다. 어떤 관계로? 요 수식을 관계로.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온도를 X축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증기압을 Y축에 이렇게 둡니다.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그러니까 바로 얘를 X축에 두고 얘를 Y축에 두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변수가 역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Y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나중에 미분 같은 거 배우시면 그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공률을 구하면 금방 구릴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미분 배우고 있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어쨌건 나중에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그 미분 같은 걸 배우시면 고등학생 정도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금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어떤 그 수식에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를 만약에 숫자로 딱 정해주면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증기압이 변하는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증기압이 만약에 1atm이다 라고 하면 이때 온도가 뭘까요? 이게 바로 TB 백설표입니다. 이게 뭐였죠? 바로 어제 얘기했던 그 유명한 정상 끓는 점이요. 그래서 증기압이 1기압일 때 그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어제 했었죠. 이게 어제 그려봤던 그림은 이거였어요. 이게 비슷한 듯 다른데 어제 그려봤던 그림은 X축을 온도의 역수로 뒀고요. Y축은 이 증기압에다가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온도의 역수 그 다음에 증기압의 로그를 취한 걸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즉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떤 물리량의 X값을 이렇게 원래 그걸로 취하느냐 역수로 취하느냐 그리고 Y값 함수값을 그대로 두느냐 로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요래되기도 하고 요래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있는 이 Y절편 값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증발 엔트로피를 기체상수로 나눈 것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어제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델타 H 증발 나누기 기체상수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 경우 이 x절편 값이 뭐라고 했었죠? 자꾸 묻는 이유가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 x절편 값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 바로 저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의 역수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동일한 수식이에요. 동일한 수식인데 그리는 방식을 x축과 y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많이 달라 보여요. 근데 그래프만 달라 보일 뿐 물리적 의미는 같겠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의 그 증기압에 대한 경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고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 잘 보시면 A, 순수한 A의 증기압도 순수한 B에 대한 증기압도 이 수식으로 다 표현되니까 순수한 A의 증기압도 이런 그래프, 순수한 B에 대한 그래프도 이런 그래프가 각각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A하고 B가 물질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런 수식을 따르지만 둘이가 같지 않단 말이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또 달라지겠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A, B 중 어느 하나의 이 온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돼요. 둘 중 하나가 뭐 A일 거고 하나가 B입니다. 그럼 편의상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둘 중에 요 놈을 편의상 A라고 정합시다. 그럼 요 놈이 이제 B가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A, 둘 중에 하나는 B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 이제 얘는 뭐냐면 정상 끓는 점은 정상 끓는 점인데 물질 A의 정상 끓는 점이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해서 되는 여기.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얘도 정상 끓는 점인데 누구의 정상 끓는 점? 바로 물질 B의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하고 B 순수한 상태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순수한 상태입니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이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A하고 B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A, B 각각의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다르면 정상 끓는 점도 다르겠죠. 그걸 반영해서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 왔어요. 그래. 좋아. 웬일로 왔어요? 웬일로 왔어요? 그냥 집에서 온 거예요? 병원 갔다. 그렇지. 그건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래. 아직 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온 거예요? 집에서 오늘 쉬는 날인데? 네. 아 진짜로요? 대단하다. 고마워요. 그래 고마워. 서준이도 고마워요. 저기 건우도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그래프를 각각 이렇게 그린 건데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쉽게 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분자 간 인력을 이용해서 어떤 상태가 나타날 수 있냐면 액체 상태가 가능하겠죠.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촘촘히 붙어 있으면 물론 고체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액체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액체 그 액체를 이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떼어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쫀쫀하게 결합해 있을수록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약하게 결합되어 있을수록 쉽게 떼어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화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간 인력을 이기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끼리 인력으로 잔뜩 엮여 있는 상태가 액체인데 거기서 어떤 분자가 다른 주변의 인력을 이기고 이압하고 도망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어떻게 된다? 더 적은 열 에너지 공급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그러면 더 적은 열 에너지가 있어도 이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